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물 패티시라는 겁니다. 물 패티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물 패티시라는 키워드예요. 물을 보면 흥분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해요? 물 패티시? 난 처음에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물 패티시가 진짜 있더라고. 진짜 있더라고. 이게 좋아요, 구독. 자, 다음 리뷰는요, 정욕이란 작품입니다. 이것도 소개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이들 안 보셨어요. 지금 관람객이 몇 명이야? 3,600명. 야, 이거는 내가 처음부터 다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이 정욕이라는 작품은 원작이 있습니다. 아사히료의 정욕, 바른 욕망이라는 소설이에요. 이 정욕이란 뜻이 무엇이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바른 욕망일 수 있겠는데, 바를 정해 하고자 할 욕, 바르게 하고자 한다. 올바르게 하고자 한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한 영화 아니에요. 성욕 아닙니다. 성욕 아니에요. 저도 그런 작품인 줄 알고 봤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 아닌 줄 알았어 나는. 정욕입니다. 정욕. 자, 요 줄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재밌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마 그거 되게 관심이 있을 거야.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인물들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사키 요시미치라는 사람입니다. 사사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사키는 직장 내 갑질을 당하고 있었고, 동시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게 돼요. 이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셨으니까 그냥 스포일러까지 다 할게요. 궁금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키는 고향으로 내려와서 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사사키의 이야기고, 자, 기류 나스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나스키. 쇼핑몰에서 침대 매트리스를 파는 판매원이에요. 근데 노처녀야. 일본도 아직 그런 게 남아있나 보죠? 연령대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노처녀 캐릭터예요. 모든 사람들이 쌍으로 이러고 있는데 자기만 도태되고 자기만 뭔가 안 돼 보여서 외로움을 되게 느끼고 있는 여자야. 근데 동창 결혼식 소식과 함께 과거에 썸을 탔던 이 사사키가 고향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옛날에 썸을 타고 좋아했던 남자아이니까 다시 만나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혼식에 가서 이제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못 나눴어. 만나보고 싶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사키가 다른 동창을 만나고 있네. 여기까지가 이 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간베 아야코라는 여자가 있는데, 간베 아예코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 되게 어렵네. 남자와의 접촉이 어려워요. 손만 닿아도 싫어. 왜냐면은 남자가 이 여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남자하고 만나기 껄끄러워하는 그런 여자예요. 사회생활에 힘들어해. 왜냐면 남자하고 계속 마주칠 일이 있는데 마주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대학생인데 동아리 활동? 그런 활동으로 댄서들을 취재하게 됐어요. 그때 자신이 좋아하던 댄서 모로하시 다이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잘생긴 남자를 만나게 돼요. 원래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 댄서를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너무 떨려. 난 남자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저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만났어. 너무 힘들 거 아니야. 남자한테서 뭔가 또 제가 나를 성욕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되게 힘들어해. 자, 모로하시 다이아. 얘는 댄서로서 재능이 있는 친구인데 어딘가 많이 되게 힘들어 보여. 축제 공연이 끝나고 난 후에 집에 들어가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자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자위를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요. 뭔가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간베 아예코와 모로하시 다이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영화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데라이 히로키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현 검사예요. 집에서는 식사만 챙기고 일에 열중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어느 날 10살이 된 아들이 학교를 때려치우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해요. 아빠, 나 학교 때려치우고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어떤 여학생의 여자아이의 유튜버를 봤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도 학교를 때려치고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장면이에요. 근데 아빠가 단칼에 거절해버리죠. 아니, 아들이 학교를 때려치고 유튜버를 하겠다는데 당연히 싫지. 그래서 거절을 하는데
이 아내가 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하면 어떻겠냐라고 계속 권유를 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무 하고 싶어 하고 행복해 하는데 저걸 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브를 하게 돼요. 아들은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행복하게 되지만 데라이 히로키 이 아빠는 계속 불안해해요. 이러다가 진짜 평범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터져요. 이 아들 유튜버 채널을 소아성애자들이 댓글창을 활용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게 되고 아들의 채널도 폐쇄되게 됩니다. 그 유튜버에서도 키즈 채널에 댓글 달 수가 없죠. 뭔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댓글창을 활용한 사람들을 잡아왔는데 이 검사가 이제 잡아왔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아까 그 남자 사사키 그리고 다이아 댄서 이 두 남자가 잡혀옵니다. 흥미로워요? 어때요? 흥미롭습니까? 인물들이 정욕이 아니기 때문에 제목이 정욕이군요. 시대의 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합니다. 예전에는 학교 테러치면서 보통 음악을 한다는 시나리오인데 심지어 초딩. 테일님이 이 파트에 공감 많이 하셨나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자, 작품 설명을 좀 하자면요.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 커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두 구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의 2 지점까지는 대부분의 영역은 세 커플의 사건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쇼핑몰 판매원 기류 나스키와 고향으로 돌아온 사사키 요시미치 이 둘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데 이 둘이 사회 부적응자야.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물 패티시가 있는 두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대학생들이 있었죠. 간베 아에코라는 애가 있었고 댄서 요 두 사람의 이야기 팬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남성 혐오, 동성애 뭐 그런 코드가 좀 담겨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동성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검사 아빠와 아들, 유튜버 아들, 이 부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꿈에 관련된 이야기와 소아성애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모든 사건을 이어버리고 있어요. 예, 쭉 이어지는 어떤 반전 아닌 반전 같은 이야기가 마지막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코미디 하나 없는 매우 진지한 톤으로 흘러가는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나름 몰입감이 있었고요. 다 보고 나서는 생각이 진짜 많아지는 영화였어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작년에 봤던 그 일본 영화 괴물 같은 느낌도 많이 들었고 괴물보다는 좀 재미는 좀 떨어지지만 비슷한 류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이 인물들이 한 명씩 나열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어찌 보면 자기만의 세계관, 캐릭터를 일상처럼 되게 보여주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성이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영화 바닥에 묘한 긴장감이 깔려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막판에 주는 메시지도 되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저처럼 이제 잡식인 사람들한테는 개추천입니다. 개추천. 근데 대중들한테는 이제 추천을 아예 못하겠는 그런 영화였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화 재밌으니까 보세요 라고 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캐릭터가 한 명씩 그려지고 있어요. 이게 다 소개가 되면 이제 이야기가 섞이게 되는데 이게 섞이는 내용도 뭐 그렇게 막 잘 섞인다 뭐 그런 느낌도 아니야. 또 이제 일본 특유의 느낌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누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 영화가 그렇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숙면하실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만들었는데 숙면을 할 수 있어. 꿀잠 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 사실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숙면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핵심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로우 고스트처럼 맨 마지막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은 영화다. 요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터만 봐도 이게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이게 도대체 뭔가 싶고 일단 제목이 정욕이라서 끌릴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쵸. 일본 정서를 모르면 근데 저는 되게 진짜 좋았어.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진짜 울림이 있었고. 자,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깔 테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재밌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일러 있고요. 해석 위주의 리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 재밌다, 이거는 뭐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 영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냐? 바로 다양성에 관련된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 안에 다 담겨 있는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남에게 설명할 수 없어서 힘든 적이 있냐? 살겠다고 열심히 버텼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쉽게 치부해버린 적은 없나요?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의 규격에 틀린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당신들의 규격과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죽고만 싶어.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해? 너 외계인 아니야? 이렇게 쉽게 치부해버린 적이 없냐 이거야. 당신들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그러니까 평범, 보통 이런 단어에 벗어난 사람들, 그 벗어난 사람들은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평범, 보통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주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바로 물 패티시라는 겁니다. 물 패티시.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물 패티시라는 키워드예요. 물을 보면 흥분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해요? 물 패티시? 난 처음에 보면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야.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물 패티시가 진짜 있더라고. 진짜 있더라고. 이게 아쿠아필리아라는 용어인데 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쿠아필리아.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수영하는 이미지 또는 수중 포즈를 취하는 이미지 그리고 물속이나 물에서 성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성적 패티시를 아쿠아필리아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끔 AV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야. 수영장에서 하는 거. 영화만 봐도 수영장 안에서 그런 걸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거에 대해 감흥이 별로 없었어. 근데 그것만 느끼는 성 패티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쪽 분야를 만드는구나, 제작을 하는구나. 난 이제야 이해를 했어. 물 패티시가 진짜 있구나. 아쿠아필리아. 여기서 나오는 인물, 아까 이 인물, 사사키라는 인물, 그리고 기류라는 인물, 그리고 아까 댄서, 이 세 명이 바로 물 패티시입니다. 이 물 패티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커플이에요. 나중에 커플이 돼. 결국에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들 평범한 사람들처럼 섹스라는 걸 한번 해볼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요. 근데 포즈까지만 해요. 포즈까지만. 정상의 체위를 이제 해보는데 이렇게 하는 건가? 여자가 누워있고 남자가 그 위로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래서 남자가 위로 올라가. 옷을 입은 상태예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 이거 되게 개구리 자세 같아. 되게 무심한 듯이 둘이 막 이거 되게 웃기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보여준 장면이 있거든요. 얘들은 거기에 성적인 욕구를 전혀 느끼지 못해. 그런 말이나 대사나 행동을 통해서도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해.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장면에서 얘들이 그런 걸 느끼고 갑자기 바지를 벗고 옷을 벗고 갑자기 성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얘들은 그런 걸로 성적인 만족이 안 돼. 물을 맞고 물에 젖은 모습을 보고 막 쓰다듬으면서 그런 거에 성적 만족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의 물 패티시는 보통 사람들의 섹스 이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일시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잡혀온다고 했잖아요. 검사한테 잡혀온다고 했는데 검사 이 사람 이 남자는 그걸 믿지 않아. 저는 물을 사랑합니다. 전 물한테 성적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이 검사는 평범함을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거든. 평범하고 보통의 사람. 왜냐면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너가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학교를 나와야만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유튜브를 하겠다는 것, 이것을 빗대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였죠. 그러니까 뒤에 맨 마지막을 보면 앞에 전개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뒤에를 보지 않으면은 앞에 내용이 그냥 지루할 뿐인 거지. 그냥 아들 얘기,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운 얘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이혼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하고 아들은 친정에 가게 돼요. 그래서 아들하고 아내를 잃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 물패티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공감하면서 끝나요. 이 남자는 바로 우리 관객들인 거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바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 전체가 이해가 되죠. 자, 여기서 어떤 해석들이 가능하냐. 이 기류라는 여자가 계속해서 가는 식당이 어디냐면은 회전초밥집이에요. 이 회전초밥집도 아마도 이 물패티시에 관련된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고여있는 물과 흐르는 물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여자는 고여있는 물이었어. 얘가 누워있으면은 물이 막 차오르는 연출이 나온단 말이야. 얘는 고여있는 물이야. 근데 사사키를 만남으로써 얘가 흘러다니는 물이 돼버리거든요. 막 쪼르륵 막 이런 소리들이 나와. 회전 초밥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 초밥이 흘러가고 있죠. 요리사가 초밥을 만들어서 주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놓여주면은 계속 흘러가는 형태란 말이야. 얘가 막 안 먹고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있어.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물패티시가 초밥집의 비유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이아, 아까 댄서 얘기가 나왔는데 댄서 이런 장면들이 나와. 고여있는 물들. 그리고 댄서하고 야에코의 이야기. 얘가 알바로 댄서를 이제 그만두고 핫도그 집을 알바를 하고 있었어. 근데 얘가 와가지고 야에코가 와가지고 저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라고 하니까 얘가 핫도그에 소시지를 껴가지고 줘. 야에코가 그걸 받아가지고 한 입 딱 베어 물더니 맛있어요 라고 하고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받았으면 꺼져 이래요. 저리 꺼져. 얘는 이제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그 핫도그를 떨어뜨립니다. 요것도 성적인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뭐냐면 남자가 소시지를 껴서 여자한테 건네주는데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 남자를 좋아해서 핫도그를 먹는데 얘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평범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냥 남자의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패티시가 있는 남자거든. 혹은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건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얘와는 다른 이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얘한테 꺼져라고 한 거거든요. 이것도 핫도그에 비유해서 얘기했다. 이거는 제가 챌린저스에서 추러스를 얘기할 때 비슷한 맥락이 있죠. 그렇게 성적 코드가 담겨 있다는 거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아빠 아들 얘기. 얘가 유튜버가 됐어. 아들이 유튜버가 됐는데 아빠한테 풍선을 불어달라고 해. 근데 아빠가 풍선을 이따가 불면 안 될까? 그랬더니 지금 불어줘 라고 해가지고 지금 불어주는데 풍선을 못 불어. 왜 못 부냐?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도와주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우콘이라는 사람인데 이 우콘이 자기 집을 드나듭니다. 남인데 자기 집을 드나들면서 대체 아빠의 역할을 해요. 오히려 아빠보다도 그 우콘이라는 사람을 더 좋아하죠. 그러니까 역할을 빼앗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풍선도 그 우콘이라는 사람이 불어주거든요. 그래서 풍선도 그런 비유를 하고 있다. 아버지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메타포가 진짜 많고 어렵고 되게 일상물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진 의미들이 되게 많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힘듭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기까지는 굉장히 괴로운 영화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를 좋아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은 보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만큼 무지하고 얼마만큼 다양성을 못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런 것을 느끼게 해주는 영화라고, 그런 것을 생각해보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함부로 얘기하기가 진짜 꺼려지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막 비웃는다? 이거는 진짜 이 영화를 보면서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많이 배우고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테일님은 초딩이 유튜브 한다고 자퇴한다는 장면을 볼 때 기분이 좀 남다르셨나요? 남다르긴 했어요. 남다르긴 했는데 전혀 이 영화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유튜버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안 되지.
학교를 다니면서 해야지. 학교를 다녀야지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내가 하고 있는 분야를 생각하면은 그래? 그럼 해봐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과 머리가 이게 좀 막 혼돈이 되는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는 학교 다녀 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 해답은 그겁니다. 책임져라. 그 책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은 해도 된다. 너의 선택에 후회 안 한다면 하라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진다? 한 1년만 하고 끝난다? 그럼 나는 이 아들을 못 믿을 것 같아. 그래서 확약을 받아야 돼. 뭔가 선서를 하든지 서약서를 쓰든지 뭔가를 받아놓고 제가 그 생각도 해봤어. 아들이 막 만약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난 게임만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좋다. 좋다 이거야. 일단은 학교를 다녀. 그리고 학교 다녀온 외에 10시간씩 네가 게임을 연습한다면 나는 오케이 하겠다. 그러면 나는 네가 학교를 안 다니고 게임만 하는 거 허락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바꿔갈 것 같아. 근데 한 번에 학교를 끊고 하기에는 사실 리스크는 있죠. 그래서 뭔가 확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열려 계시네요. 일단 아직 애가 안 나왔고 저도 언제 바뀔진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은 계속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시뮬레이션 하면서 과연 나랑 똑같은 자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도 열어주는 쪽이 낫지 않나. 왜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 인생은 애들 거거든요. 내게 아니에요. 저도 물론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온 자식이라서 애는 내 소유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깔려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내 자식은 내게 아니거든요. 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애를 낳더라도 자식을 위해 살지는 말자. 너와 나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자식이 중요한 부모가 되지는 말자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식은 자식 거다. 네 건 네 거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우리가 간섭을 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예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래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육에는 신경 쓰되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알아서 해라. 대학을 가든 말든 사업을 하든 말든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든 말든 대신 만 시간을 채워라. 네, 저는 그게 딱 조건입니다. 그런 걸 많이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저도 왜냐면은 꼰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른이 되고 싶거든요. 자, 정혁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다양성을 생각하게 하는,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